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온 삼동 미령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도 배려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원은 근본 시정질문을 통해 주택행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 이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음파호수공원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하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군산 시민들의 쉼터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음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지 않은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1원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공익감사 내용을 보면 군산시민의 공공자산인 음파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는 음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진입로는 추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향후 군산 시내 혈세로 진입도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음에 사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간의 유착이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소중단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곡동 산 137-1번지 1원 공동주택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군산시는 아름다운 음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음파 주변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을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 물빛다리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미 오래전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상인들을 설득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소통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곳을 아예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음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곡동 산 137-1번지 진입도로 중로 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파를 두고 한쪽은 음식점들을 이전시키고 상인들의 원성까지 설득하면서 차량 진입까지 제한하여 음파를 보호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없는 도로까지 개설해 대단히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에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는 원활한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10월 21일 지곡동 산 137-1번지 1원의 지하 4층, 지상 29층 건축 면적 1630제곱미터, 연면적 14만 880제곱미터, 722세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아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고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 대책 시행 주체 및 시행 시기를 보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차로 운행 계획의 시행 주체와 비용 부담은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보면 25m 이상 되는 대로를 비롯해 25m 이하 중로들을 기존에서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주변 여건상 개설 필요성이 낮은 도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곳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는데
정작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은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로 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 주체이며 비용 부담 역시 군산시가 하기로 하였는데 2023년 9월 착공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도중 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 개설을 하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넘어 불황당과 같은 행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 승인 전 도로 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음파는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권에 대한 군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는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 당시 사업체의 진출입 연결 구간의 셋백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 체납을 의결 수용한 사실만 있지 당초 요구도 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군산시가 착공을 빌미로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도로 개설에 긴급함에 협조하겠지만 과도한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 요구를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음파 호수공원을 자연을 훼손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군산 시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일발백계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개인의 시정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하고 있는 군산 시민들의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내용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부장 아파트가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음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후 건설 예정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도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군산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런 현재 시의 실정을 볼 때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군산시 장내 인구를 27만 5천 명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번 회의 때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선 7기, 민선 8기 들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도시를 확장하는 데는 저는 원래 제가 취임 전부터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왜 시대의 흐름이 우리 구도심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않겠다 해서 그런 거 안 했는데 기존에 이 풀어진 사실 주거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하려고 여기를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물제가 이제 20년이 경과되면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물제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하여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뭐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뭐 유원지랄지 모든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2019년 2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1일 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2020년 6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530만 평방미터에서 378만 평방미터로 줄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뭐 우리 음파유원지, 군봉공원 등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344개소 중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그리고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소방 시설이랄지 상하수 시설이랄지 뭐 이러한 그다음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안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해지는 지역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튼 줄여가지고 군산에서 344개소 중 34개의 도로를 존치를 했습니다. 이게 주요 주간선 도로를 빼놓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러면은 여기를 다 사들이고 해야 됩니다. 5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사들이는데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지곡동을 그 도면을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좀 주요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소룡동에 있는 그 전에 공업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대. 여기도 쭉 도시 가로막이 있었는데 주요 이 단선 안에 소방도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놔두고 지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주요 간선 이것만 하나 둘 이것 세 개만 조치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예산상도 모든 거 공원이 엄청 특히 저희들은 특히 이제 공원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원을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줄일까 해서 의회하고도 그때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이 일몰제를 저희들이 그때 확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경우에 우리가 이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의 그 실효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했습니다. 중로 16호선에 대한 동산동 주변 일반 주거지역 내 보조관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그 34개 도선 중에 여기도 하나라는 것. 그때 지곡동 그 안쪽이 큰 도로로 3개가 지금 보면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군산시가 건설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동환 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주택건설 사업은 2021년 우리 일몰제가 끝나고 이제 다음에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에 4월 달에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시 우리 시는 사전검토 의견으로 이 말씀하신 이 도로의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 들어가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서 원래 저도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몰라갖고 해당 부서하고 이번에 우리 김경구 의원님과 이번에 서동환 의원님 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은 착공 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상 부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 하면 산림과, 도시계획과 하면 도시계획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질문하신 도로 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심의 시 우리 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가 이제 승인이 들으면은 이렇게 해당 부서고 착공 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맞으면 이제 착공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주체자가 각 과를 이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 계획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2022년 10월 21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착공 전 사전 협의 결과 2023년 9월 12일 사업 주체자로부터 중로 2-16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 및 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하며 공사는 사업 주체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 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하여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시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적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과 같이 기반시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사업자가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 제소권에 대해 군산 입장에 질문하셨습니다. 전에도 전번 우리 김 의원 질문 때나 이번 질문 때나 뭐 제가 답변은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개발 부담금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논의를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발부담금은 착공 전에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가 저희들의 좀 과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뭐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방향을 자시하고 파업자가 그때 우리 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우리 시에 공문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익위에서 제소권에 대해서 뭐 군산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입장은 원래 사업 주체가 하기로 우리 시에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한번 이게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뭐 우리가 회사한테 뭐 특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입장은 사업 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개설하도록 국민권익위 제소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대응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우리한테 공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잘 아시다시피 음파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우리 군산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또 반대할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음파 지역에 있어서의 보호에 있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환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신가요? 예, 서동환 의원님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정 질문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 개인의 시정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시장님 답변에 군산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 주실지 봤을 때 저는 동의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음파를 개인 그 재산권들을 제한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시정 질문했던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질의했던 이곳은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해주셔야 될 게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0%밖에 건폐율이 안 되는데 왜 시가 그걸 완화를 시켜줬냐? 그 완화시켜준 시의 재량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갖다가 해제해서 거기를 자연 녹지지로 묶어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할 때 군산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여 곳을 갖다가 해제를 했는데 왜 이곳은 해제를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했다고 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이분들의 재산권이 손해가 난다는 것은 없어요. 도로가 뚫림으로써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자연이 훼손되는 거지 거기는 현재 일반 주거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이라든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져 살고 있었어요. 일반 주택하고 음식점 짓는다서 거기가 자연이 훼손됩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가 지금
그 옹벽이 한 7m, 8m 옹벽들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은 그렇게 옹벽 치면서 건축을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허가도 나가지도 않고. 근데 대규모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옹벽을 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가 도로를 해지한다고 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줍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300m 도로 폐지한 데가 다 재산상에 지금 시민들이 피해져가지고 시에다 소송 걸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시장님은 본질을 답변을 이상하게 피해가면서 듣는 사람들로 모르고 혼돈하게 그런 만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그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도로를 장기 미지층 일몰제 그 도시계획도로서 해제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군산시에는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곳들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음파는 우리 시에서 이미 민선 5기, 6기 이때서부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음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음파 같은 경우 그 음식점 단지들 거기 있어가지고 음파애가 막 그 닭뼈가 떠다니고 막 냄새나고 안 좋았잖아요. 거기 환경해설을 다 해서 음식점 단지 누가 이주시켰습니까? 보상까지 다 주고 거기다 우선권, 분양 우선권까지 줘서 그분들 싹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쾌적했죠.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양방향 통행했는데 양방향 되면서 굉장히 매연도 많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좀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요구도 먹고 해가지고 일방 통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요구가 있냐면 아예 참는 거를 만들자, 거기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시민들이 음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일몰제를 갖다 어디를 먼저 해제를 할까라고 검토했을 때 저는 1번이 음파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못 한 거죠.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음파를 안 했었는지. 이 도로 일몰제를 왜 해제를 안 했는가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도로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심지어 집이 한두 채 있는데도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수건사항으로 도로를 돕니다. 도로가 먼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음파에 보면은 가운데에 큰 그 30m인가요? 그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난 후에 말하자면은 아파트 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도로는 그것 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전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흐름, 그다음 난개발 방지, 그다음에 소방 확보, 이런 거를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PPT 항공사진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제가 말씀한 걸 또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리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셔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부지가 저 밑에인데, 자, 저희가 지금 15m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 변경으로서 20m 도로 지금 바뀌었어요. 자, 저 도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저 부지가 2종 1번 지역이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저 도로는 아파트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지, 일반 주택이 있는 도로들은 이미 순환도로를 타고 거기를 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안 되고 저기를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15m 도로가 필요하고 20m 도로가 필요한 거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존치에 있었던 음식점들을 짓는 데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소방도로, 저기 소방도로가, 저 도로가 안 뚫린다 해서 소방도로가 그다음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건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저는 이미 그 시설 결정을 했어요, 도로로. 그래서 일몰제에서 해제를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맞죠? 거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은 사업자는 군산시 도면을 딱 펴놓고, 자,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까 보는데, 저기 도로가 계획 있네? 근데 저걸 갖다 내가 뚫을 것 같으면은 부담되는데, 시가 시설 결정을 해서 저걸 군산시가 뚫어주네? 2025년도
12월 달에 준공되네. 그래서 사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지금 서동환 의원님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앞에는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저걸 남겨뒀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먼저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은 여기도 아파트에 되겠구나 들어도 앞말하고 뒷말이 좀 다르잖아요. 자,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본질을 지금 서동환 의원님 잘못 알고 아니죠.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저 도로를 삼복동이나 이런 데처럼 도로를 해제를 했으면은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시가 저 존치한 것은 저기 2종 일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계획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그 지곡동의 가운데 그 큰 길도 예.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 위해서 만드는 것이구만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차피 이 기록들은 영상에도 남을 거고 영상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예.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이제 그때 되돌아보시고 질문거리 많으니까 또 말할게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저 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업자한테 2022년도 허가를 승인할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 저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아까 답변에. 아니 사업 승인을 할 때는 그 기반 시설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끝난 후에 승인하라고. 예.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한번 잘 보셔봐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2021년도 11월 달에 교통영향 평가를 심의를 이행했고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에 승인이 났으니까 4월이면 승인하기 전입니다. 통합심의 시 우리 시는 사전 검토 의견을 해당 도로의 사업 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할 거. 그러니까 변경 의견을 제시했어요. 변경 의견. 네? 변경을 제시했고 사업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에 관하여는 착공 전에 협의한 조건으로 승인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반 시설을 착공 전에 하라는 거. 제가 이거 4월 달에 그 우리 통합심의 한 내용인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그 협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사항인 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가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네? 시가 하죠. 자, 시가요.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사항은 뭐냐면은 15m 도로를 20m로 늘려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반영 사항인 반영을 해서 니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셋백 했을 때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는 군산시 도시관리 개정비 반영 사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도로는 15m 도로가 2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백을 하는 거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아니죠. 해석을 좀 다른데요. 예.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거기가 여기다가는 아파트를 지어라고 도로 개설하는 거 없고요. 아닙니다. 이 계획은 아니에요. 도로 아니 25m가 도로가 20m 도로가 저 음파 왜 필요합니까? 예? 시장님 아파트 말고는 20m 도로 왜 필요해요? 한 가지 이유만 대보세요.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한 가지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시장님 보시기에 저기 음파를 진입하는데 20m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한 가지 이유만 해서 공급세 빼고. 아니 전부 다그 이게 한 가지 이유만 해보라니까요. 원래 15m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근데 시가 20m 근데 변경한다 아파트 했잖아요.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예. 도로 거기에 계획 저 일물제가 도로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법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 있을 시 관련 도서 작성하여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과 접수하여 협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착공이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어떤 거요? 착공을 사업자가 착공하겠습니다. 시다 말할 때 그게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이에요. 근데 아니 그거 말씀하시니까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이에요. 신고를 하더라도 사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갖춰져야 착공 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착공 보셔봐요.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해보면은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자 미반영 한 것들이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미반영 때에서 사업 허가 안 나간 적 없어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미반영 돼서 사업 허가 안 나간 적이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는 미반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있어요. 왜? 이 사업자가 국민권익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의 강압적인 그것도 착공 신청을 할 무렵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에 건축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시장님 말씀처럼 야, 이것은 원인자 부담해야지 왜 이걸 시가 뚫어 수가 개설을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특혜지. 그러면은 자, 10월 달에 승인이 나갔으면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도 해서 9월 달까지 해가지고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걸 사업자가 개설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착공을 딱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거죠. 서동환 의원님, 예. 지금 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시장님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착공계 내기 전에 예. 승인을 받고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각 과에 걸립니다. 각 과에 다 이제 사업자가 이 사업 승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제 조건처럼 이건 처리를 해라.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한답니다. 아이, 시장님 또 말씀을 흐리시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업 승인이 나간 2022년도 10월 이후에 착공 신청이 들어오기 전인 11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라라고 한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 그 의견을 안 주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고시 내용 왜 안 줘요? 보시봐요. 변경고시 한번 보여주시죠. PPT 변경고시. 자,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군산시가 2022년도 11월 4일 날,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2022년도 10월 21일 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야, 니네 이런 사업자한테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로 개설을 당신들이 하쇼라고 했으면은 저 변경고시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에 보면은 4번, 1번에 보면은 저희가 동산중학교도 합니다. 거기는 자, 사업자가 교육청구 딱 돼 있어. 1단계. 자, 2단계는 자, 사업 승인 내놓고도 군산시는 2단계로 저 도로를 군산시가 하겠다라고 변경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 승인이 10월 21일 날 나갔으면은 변경고시 때는 저기는 사업자하고 군산시하고 논의 중이라고 어떤 표시를 해줘야죠.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시는 저렇게 해놓고서나 사업자한테 하라는 얘기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일몰제에서 5년간 유액을 가지려면은 실시인가 계획을 맡아내야 됩니다. 일몰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몰제로 공원이면 공원을 하는 것은 5년 동안 안에 사등가방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곡동을 처음에 여기를 어떤 계획을 정해갖고 해야지 안 된다, 지곡동 일원이. 그랬더니 그때 소유주들이 와서 했을 때 의회에서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그래갖고 6개월 시간을 두고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곡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그 땅 소유주들 다 왔길래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간을 가져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때 저는 다른 것처럼 최소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그때 6개월에 우선 급한 거,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이거라도 안 해주면 나중에 거기 상하수도 문제랄지 도로 문제랄지 우리 군산시가 개설해야 될 것이 예산이 최소한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저는 개발 분담 예? 한 적이 없고요. 시장님, 저는 개발 분담 얘기. 그래요. 시장님 이상이 말씀을 가면서 두루두루 막 가면서 막 본질을 서동환 의원님이 앞뒤를 자르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니, 앞뒤를 뭘 자릅니까? 자르죠. 제가 시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군산시에서 저희가 제출한 주택 건설 사업 진행 사항입니다. 건설 사항. 시장님께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 4월 1일 날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부 비상차로 지하 수위 토합 고려 흑막용법 이거예요. 절대 도로 개설에 대해서 4차선을 니네가 그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할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4월 29일 날 조건부 반영사항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내부 비상차로 서쪽 구간의 지역 맞게 친환경 계획 여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자, 이때에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줬다 그러면은 이때의 조건부로 그 도로 개설을 사업자한테 하라겠다고 했다는 나와야죠. 없어요. 없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21일 날 주택건설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고 이때 승인을 한 이후에 수차례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1차 뭐 승인 협의 쭉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21일 날 승인이 나고 쭉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검토 의견 회신에서 도시계획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기반금 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의견만 줍니다. 이때도 역시 이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야 된다. 원인자가 개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언제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해라 라고 나오냐면요. 수차례가 회입니다. 사업자하고 수차례 막 변경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면적 변경, 뭐 층수 변경, 뭐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으니까 언제 최초로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원인자인 당신들이 개설하십시오라고 언제 나오면 2023년도 9월 12일 날 이때 처음으로 얘기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이건 시해준 자료니까. 안 그러면 이거 저희 임의로 만든 자료 아닙니다. 시해준 자료인데 여기에도 단 한 차례 군산시가 사업자한테 이 도로 개설을 사업자가 해야 된다라고 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놓고 시가 착공을 앞두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죠. 강요한 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행정에 있어서 좀 공정과 좀 투명. 서동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4월달 공동심의위에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사항인 주 취득구에 접하는 도로, 중로 16구선 포건 확장 사업 계획 반영 검토. 그런 게 이 사업주가 심의의 답변을 뭐라 했냐? 이 16호 포건 확장 시 도로 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하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그게 이겁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건축통합심의 PPT 띄워주세요. 건축통합심의 지금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 이 내용은 뭐냐 물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시장님만 이상한 게 되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 사항인 도시계획 반경 변경 사항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PPT 통합심의 자료 낸 거 조치계획서 있습니다. 조치계획서. 자, 거기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반영은 뭐냐면은 우리 시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 재정비니까. 그러면 재정비 때 군산시가 15m를 20m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5m에서. 그러면은 이 반영 사항을 당신들이 참고해서 이것을 반영해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자는 군산시가 15m에서 20m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셋백 하는 거 3m 셋백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그 셋백하고 다르고요. 그래 아니 어쨌든 이건 유권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시장님.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까 제 주장과 이게 시장님 주장과 의원, 상충되는데 서동환 의원님만 얘기하면 꼭 뭐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데 여기 한번 이건 확인을 해보시죠. 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15m를 20m로 느리도록 시장님 시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시행하겠다라고 답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시장님,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이제 착공 전에 해당 부서와 다 협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내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은 이 시정 질문을 어제 받아보셨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주는 것만 지금 답변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져요. 저는 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김경우 동료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쪽지로 갖다 주는 걸 갖다 답변하는 것이 더 심도 깊게 들어갔겠어요. 이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쪽지가 아니고 시장님, 문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쪽지로. 저는 제가 만든 아니 저도 이거 봤어요. 그렇죠. 그럼 어제 봤잖아요. 저는 일주일 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쨌든 시장님은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갈 시장이시기 때문에 저게 만에 하나 집행부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일벌백계 해야지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부분만 꼭 지켜주시고 예.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진짜 음파를 훼손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